1883년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북아프리카 알제리 튀니지에 있는 한 무덤의 시신을 미국으로 운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함에 그 시신을 싣고 뉴욕에 들어왔을 때에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환호를 하고 추모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를 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나와서 그를 환송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군데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를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랬을까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우선 이 노래부터 한번 비디오를 보고 계속 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라.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요.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것, 나의 집뿐이요. 세계인의 천국, 즐거운 나의 집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을 튀니지에 군함을 보내서 불러온 거예요. 모셔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일찍이 유년 시절에 부모를 잃고 극단의 무명배우로 전전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배우입니다. 그가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고 하는 오페라를 파리에서 공연할 때에 직접 작사해서 이 작사에다 해리 비숍이 곡을 붙여서 불리웠던 곡이 바로 Home Sweet Home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1851년 3월 3일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앞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1년 뒤에 알제리 튀니지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워드 페인을 미국 정부가 시신을 수습해서 국가 행사로 수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버지니아 네팔 하노 리버 강둑에 진을 친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지친 병사들은 북군의 군악대에 맞추고 먼저 북군 병사들이 홈 스위트 홈을 부르면서 시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쉴 곳은 집내 내 집뿐이리. 한 명의 병사가 부르는 이 노래에 맞추어서 한 명씩 북군 병사들이 강가로 나와 고향을 그리고 그리운 가정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던 남부군의 진영에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부군 병사들도 한 명씩 노래하며 급기야 남부군인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두 일어나서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이내 잊어버리고 모두 강으로 뛰어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모자를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노래 한 곡 때문에, 한 노래 때문에 전쟁의 긴장은 사라지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오직 조국과 동패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른 후일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에 미합중국으로 미국이 하나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미국의 가장 큰 가치가 가정과 가족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미국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과 특별히 영물이 이 노래를 매일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5월달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가정의 달, 또 마더스데이, 또 한국은 어버이날 등등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5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할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가족이 있고 부를 수 있는 어버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좀 센치해졌죠?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입니다. 인간만이 오래된 상황들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사고를 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또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누구와 만나 무슨 대화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소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 경험이 생각을 제어합니다.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과 말들이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해오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현재 우리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다. 저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그간에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산물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과학적 연구들 가운데 일명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들 겁니다. 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이런 겁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즉 위약 효과로 설명됩니다. 위약이라고 하는 건 가짜 약이잖아요. 가짜 약 효과. 무슨 뜻이냐면 약이 아닌 것인데 약이라고 믿게 해서 처방을 하면 약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물을 대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해다리 보따리짐을 들고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개울을 찾아도 개울이 없었는데 드디어 개울을 만났고 조그마한 물이 모인 웅덩이가 있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달려가서 쫓아가서 앞뒤 안 가리고 팍팍팍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불사 이거 어떡합니까? 이 연못에 그냥 그 하얀 실 같은 그냥 그 벌레가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배앓이가 시작이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아가지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 의원이 가만히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니 처방을 했습니다. 어떤 처방을 했느냐면은 찹쌀떡에 꿀을 말고 가느다란 빨간 씨를 쫙 잘라가지고 그 떡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걸 먹으면은 그 속에 벌레가 있어서 즉박 나는 거니까 드셔보시라. 그래서 아니 찹쌀에 꿀바늘 놨으니 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 약을 충분히 복용을 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나니까 빨간 벌레들이 그냥 잔뜩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선비가 벌레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1969년에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40명의 천식 환자들에게 가짜 흡입기를 지급하고 환자들에게 이 가짜 흡입기를 이용해 공기를 들이마시게 한 다음에 연구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환자들에게 사실 그 안에는 기관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알러지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말을 들은 환자 40명 중에 1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기 시작하고 12명은 아예 반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연구원이 다시 부랴부랴 다른 흡입기를 지급을 하면서 이 지급기는 진짜라고 하고 100%를 했더니 갑자기 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였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냐 없냐를 실험한 결과예요. 또 2006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220명의 여학생을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런 논문을 읽혔어요. 유전적으로 남성들의 수학 실력이 여성들보다 평균 5%가 높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논문을 읽혔어요. 나머지 반 절반 그룹의 여학생들에게는 어떤 논문을 읽혔다면은 그 유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는 건 뻥이다. 그거는 허튼 소리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논문을 읽혔어요. 그러고서 한 학기 뒤에 이 두 그룹의 수학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남학생이 유전적으로 5%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뻥이다 라는 논문을 읽은 여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이것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또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할수록 쌍욕을 해대요. 이상하게 자기 자식이 귀여우면 귀엽다고 하면 될 텐데 이 돌대가리 새끼야 이래요. 돌보단 따뜻한 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돌대가리라는 건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꼭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끼는 주애비 닮아서 머리통이 빠가라니까. 왜 꼭 거기다가 주애비를 넣습니까? 아무리 주애비가 속을 때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쓰는 말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부정적 자아상을 심어주는 말은 자녀들의 학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플라시보 효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들은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964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로버트 라젠탈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생쥐 한 그룹을 모아놓고 자기 연구생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생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참 똑똑한 생쥐고 너희들은 참 미로를 잘 찾아서 빠져나갈 거다 라고 그 생쥐들에게 말하고 생각하게 했어요. 물론 생쥐들은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쥐 그룹에게는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이 모조리 같은 것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미로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생쥐들이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게 해요. 그리고 이 생쥐들을 미로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생쥐 그룹이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를 받았던 생쥐들은 빨리빨리 다 미로를 찾아서 도망가 버리는데 이놈들은 비리비리하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잘난 똑똑한 생쥐들만 따로 모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뒤섞고 뒤섞어서 몇 번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1964년 봄에 이 원리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는 지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학급 담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지능 우수 그룹들이 앞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학습 성취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관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지능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능 조사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몇 명 뽑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능이 좋은 학생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담임 선생님에게 줬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것이 지능 테스트에 의한 결과로 철딱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우수한 학생이니 더 잘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성적을 보니까 그냥 그 지능 테스트와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준 이 우수 학생이라고 여겨진 이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올라가요. 이게 피그말리언 효과예요. 교육심리학에서 심리적 행동의 하나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받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